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증시각도기 TV의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바로 인하대학교의 김진영 교수님인데요. 제가 김진영 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기에 아주 적합한 모델이 바로 우리 김진영 교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눈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관점을 좀 뽑아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인하대학교에 있는 김진영 교수입니다.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경제학 이런 거는 뭐 좀 따로 하셨나요? 제가 뭐 정치학도 했고요. 근데 이제 정치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경제학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었어요.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경제학이 이 투자에 도움 되시던가요? 경제학은 그러니까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으로는 도움이 되고요. 네. 투자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변동환율제다, 뭐 고정환율제다, 근본이제다 이 정도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이상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에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쓴 책의 이름이 뭐죠? 주식 투자의 심리학이라는 책. 예, 주식 투자의 심리학. 네, 오늘은 저의 투자의 태도는 내려놓고 이건 교수님 가지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이 쓰신 그냥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의 심리학.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충격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손님으로 모시기도 했고. 선수 빼앗겼다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쓸 내용이었는데 먼저 다 써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쓸 때 이 책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되면서 또 잘 써야 되는데 하면서 신경을 조금 많이 썼어요. 잘 쓰셨어요. 저도 보니까 잘 쓰셨더라고요. 3분의 앞. 근데 오히려 이 읽으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제일 까다로웠다 그러더라고요. 이 그래요? 심리학 관련 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심리학 관련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교수님이 쓰신 주식 투자의 심리학 여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고 또 투자의 태도를 읽으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원리나 태도 이런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익히려면 뭔가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습관? 투자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종목은 보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종목을 따라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를 등한시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말씀하시는 원리라는 게 뭘까요? 그거 이제 일종의 철학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 이건 뭐 태도라고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왜 그런 게 필요한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이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해 하고 말 게 아니고 평생 할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 원리 없이는 망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리 없이 망하게 돼 있다. 망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으시죠. 그래서 이게 원리가 저는 이제 투자라는 거는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거다. 자기 인생관도 어떻게 보면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나의 거울이다? 세상은 나의 거울이다? 그게 하나의 이제 저의 갖고 있는 철학인데요. 그러니까 종목도 보이는 것은 나를 반영해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종목을 모으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종목을 모으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어떤 분들은 또 상패되는 주식 그것만 하고 있고 확률도 낮은데 거기 가 계시고요. 이게 단순히 우연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습관이 그렇게 들여준다 하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시죠. 맞아요. 저도 그 현장의 임상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데 죽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려도 그렇게 가셔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는 게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바꾼다는 게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오랫동안 하신 분 더 어렵고요. 제 생각에는. 아, 습관이 잘못 들여진 사람. 잘못 들여진. 맞아요. 진짜 어려워. 이거 안 고쳐지는 안 거죠. 고쳐져요. 네. 제 생각에 그래요. 주위에 이렇게 보면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리드 해봐도 좀 하다가 막 한 2배만 돼도 네.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2배가 크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처음 해보니까 네. 이거 빨리 원위치 안 되는 게 빨리 팔아야 된다. 네. 네. 그런 관점 자꾸 드러내죠. 근데 이제 제가 네.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럼 10배짜리 어떻게 먹냐. 그렇지. 그렇게 네. 잘라 먹을 거예요. 참고로 교수님 10배 수익 나신 적 있으신 거죠? 많죠. 많죠. 아니, 많지는 않아도 제법 있어요. 예. 아, 이거 사람들 왜냐면 보시는 분은 이제 다 채널 다 꺼버리겠다, 지금. 왜냐면 삼성전자 지금까지 들고 있거든요. 언제 사셔가지고? 1999년 12월에 제가 주식시장 미치겠다. 투자를 하면서 1999년.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1도 도움이 안 돼. 1도 도움이 안 되는. 맞습니다. 예, 고객이시네. 그러면 이제 투자 시작하신 게 몇 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99년도 12월에 한국 나이로 네. 제가 40일 때 네. 그랬는데 월급 말고 뭔가 좀 다른 거를. 좀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 월급으로는 인생 뻔하다. 인생 뻔하고 네. 좀 풍요롭게 좀 살고 싶고.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되게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네. 뭐 돈 쫓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네. 정말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 취미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경제적 자유가 좀 필요하니까 네. 투자에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됐는데 부동산은 뭐 너무 큰 금액이 크고 또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금액으로 하신 게 아니고 네. 아주 작은 소액으로. 저 수중에 뭐 그 당시에 모든 돈이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그 돈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제 그럼- 책에도 나옵니다. 네, 보시면 구체적인 게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한 20년 하신 건데,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배 수익 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원금에서 100배는 됐어요. 근데 더 이제 넘은 거죠, 사실은. 네, 넘었는데 중간중간에 뺏으셨나? 네, 차도 사고 뭐 네. 중간에 차 한번 바꾼 적도 있고요. 예. 이번에 또 장이 좋아서 바꿀까 네. 좀 생각 중이에요. 바꾸셔도 되겠어요. 네. 네. 근데 하여튼 네. 뭐 100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워낙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니까 네. 그때는 저축하고 넣고 그런 걸 했어요. 좀. 근데 추가 자금. 예. 근데 네. 제가 이제 용돈 가지고 하는 상황이라서 큰 돈을 굴릴 수는 없었고. 용돈 가지고 시작해서 네. 100배 수익 났다. 100배 넘게 수익 난 거죠, 네, 사실은. 그죠? 네. 근데 네. 이제 중간에 뭐 넣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정확히 100배는 아닐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좀 불어나니까 제가 넣는 게 의미가 점점 없어져요. 그렇지, 이제 뺐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뺐어야- 이쯤 예, 되면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불어나니까 계속. 그러면 이제 딱 원하시는 게 된 거네요. 이제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하고 싶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네. 여행 가거나 뭐 네. 그럴 때 좀 쓰고 네. 차 좀 바꿀 때 네. 필요할 때 쓰고 이제 배당도 나오니까 그걸로 네. 용돈도 할 수도 있고 뭐 여행도 한 번씩 다니고 예, 또. 또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뭔가 자세가 갖춰졌으니까.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세가 갖춰질 때까지 어렵지만 네. 자세가 갖춰지고부터는 그냥 조금 수월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요. 이거 제가 이걸 좀 일찍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 있어요. 실패 안 하셨다며 별로. 아니 그래도 제가 좀 연근 거는 좀 한 10년 지나서 투자 처음 시작한 10년 지. 지나면서 네. 글 읽고 뭐 그리고 제가 이제 의사결정 심리학 강의하면서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런 게 되고 나서 이제 투자가 좀 쉬워지고 네. 남의 말 너무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고 이제 제가 자립을 한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좀 쫓아다니셨어요, 남의 말을? 그 이제 뭐 참조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었고 이거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은 건데 예. 저는 너무 늦게 시작했고 1999년도에 네, 몇 세셨는데요?
그 정도면 제가 40에 시작했어요. 늦죠.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을 네. 일찍 해주면 좋겠다. 예, 나는 좀 늦었지만. 그래서 애들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애들 저기 할아버지한테 용돈 받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지금 28인데 네. 그 나이에는 제법 많은 돈을 갖고 아, 투자 그렇군요. 자산을. 네. 그 아버님이 둘인데 가이드를 해준 대로. 제가 투자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중요해요, 잘못. 아니, 그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투자. 네, 네, 아이들이 네.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 네. 계좌를 갖고 있고. 가이드만 해주시는 거고. 예, 가이드 네. 해주고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우리 집사람이 예. 저를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다, 커. 20년 만에 제일 크다, 제일 커. 야, 뭐 돈이고 뭐고 필요 없지 뭐. 그래서 돈을 갖고 오더라고요. 이걸 좀 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또 이따가 또 가져와. 네. 저희는 이제 4식구인데 제가 이제 4식구 다 주시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운영인 총책임자네요. 제가 망하면 다 망한다. CTO 집안의 그 네. 테크니컬 네. 오피셔네, 진짜. 그러니까 네. 아이들도 저를 신뢰하고 예. 집사람도 이제 신뢰를 하고. 그럼 부부관계, 가족관계 더 좋아지신 거예요? 예, 투자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네. 애들한테 저는 뭐 경제 교육 시킨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야, 이제 의외로 오늘 지금 어떻게 성공했나 성공 스토리 듣고 싶었는데 의외로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일반인 투자자들 눈높이 딱 맞으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그런데 일반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시행착오 하는 쪽으로 갔다가 포기하든가 아니면 고생해서 바로 오든가. 근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아마도 제 안에 도박 기질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 자체가 삼성전자로 시작을 해서 네. 뭐 반토막도 나봤어요. 삼성전자도 반토막 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견디더라고요. 제 성격이 좀 느긋한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안 팔고 버티니까 다시 올라오고. 이거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들으세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무기다. 그렇죠. 우리 같은 전문 투자자는 연평균 수익률이 계속 체크되기 때문에 그게 막 쫓기는데 느긋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만 알면 개인 투자가는 뭐 잃을 이유가 없다. 뭐 물론 운이 따라야 되지만 운이라는 거는 어차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리의 마법이 나한테 유리하게 이제 작동하도록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뭐 엄청나게 공부를 하는 것 같이 똑똑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맞추는 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려는 어떤 본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시간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예측하지 말아라. 예측하지 마라. 가능한 한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라. 예측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고 본질이 뭔지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세이브 된다. 오케이. 본질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곽부재장님도 늘 얘기하는 얘기지만 엔타이 프레자일 깨지지 않는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장기 투자가는. 그럼 50년이건 뭐 이렇게 할 때 안 깨지게 복리로 가면 무조건 불어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복리를 사람들이 너무 잘 몰라요.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무서운 거고 대단한 건지. 그거를 알면 막 단기간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하튼 안 깨지도록. 그러니까 복리의 근본 베이스, 저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복리의 기본적인 베이스 밑바탕에 있는 흐르는 정신은 뭐냐면 안 깨지기만 하면 수익이 한 번 나고 또 두 번 나면 곱하기가 되니까 순식간에 불어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비유를 산에서 눈뭉치를 굴린다고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걸 깨먹으면 네. 다시 굴려야 되거든요. 다시 멈춰서. 중간에 네, 깨먹으면. 네. 그러니까 깨먹지만 않고 내려오면 네. 어마어마하게 큰 눈덩어리가 되는데 네. 중간에 깨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깨먹지 않는 방법만 찾으면. 그러면 중간에 만약에 주가가 손실이 났어도 음. 버티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자산 배분으로 갑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현금을 일정 부분 항상 유지를 하고 그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을 유지하면서 뭐 그건 자기 그 성향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갖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위험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예. 저는 좀 주식시장이 안 무섭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네. 뭐 15%, 네. 10%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매입을 해놓은 주식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기 현금 비중. 현금 비중이 없어진다, 줄어든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항상 제 투자 자산 총액의 네. 15에서 20을 가지고 있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폭락하면 산다. 예. 아, 무조건 올라가니까. 네. 그걸 믿거든요. 예, 예. 그 경험이 체화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는 거죠. 이제 한 번만 해보면, 근데 저는 이제 뭐 폭락을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 근데 네. 결국은 폭락장에 지나고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떨어졌을 때 현금 갖고 있는 걸 주식을 사면 네. 불쑥 일어난다. 자산이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현금이 있는 게 좋은 게, 이 여유가 있죠. 그렇죠.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있죠. 여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급하면 다 지는데 100% 이게 지죠. 시간을 내 편을 한다는 얘기는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맞아. 네. 이건 절대치예요. 이 투자의 절대치가 조급하지 말아야 네,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주식시장은 똑똑하거나 부지런하다고 성공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 그렇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맞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꾸 예측하려고 하고요. 네. 일종의 과신이죠. 자기의 네. 과신. 그 다음에 부지런한 것은 예. 우리는 미덕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투자의 세계에서는 미덕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지런한 사람의 심리는 뭘까라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뒤처질까봐 네. 뭐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일종의 조급함이죠. 네, 그게 그렇죠? 그게 조바심이거든요. 네, 근데 조바심. 투자의 세계에서는 음. 그렇게 해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음. 회사에 음. 자기는 찐팬이라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찐팬 아닌데 하여튼 점심을 먹었어요. 네, 올해는 드디어 이제 내가 10년간 실패를 했기 때문에 1,000원이 올 때가 됐다. 그러면서 100%를 수익을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올해 지금까지 수익 얼마나 냈는데 그랬더니 25% 정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충분한 거야. 거기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종목을 100% 이상 수익을 내는 건 그거는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거지만 계좌를 한 해에 100% 내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워렌 버핏도 안 되는 거고 아무도 안 되는 거죠. 15%, 10%만 해도 복리로 가면요. 되게 커요. 그러니까 네. 뭐 7년에 더블, 5년에 더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더블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승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들 그걸 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관의 뇌는 그걸 이해를 못 해요. 네. 왜냐하면 승의 개념이 우리 뇌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자 심리학에서도 이제 제일 처음에 쓴 그의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어려워한다. 맞아요. 그거를 이해한 사람은 투자를 아는 거다. 맞아요. 네. 70이라는 숫자를 알면 네. 투자를 알고 있는 거고 네. 70이라는 숫자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투자를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참고로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72를 수익률로 나눴을 때 2배가 되는 속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36% 첫 해를 빼고 계산해야 되겠지만 36%로 수익이 나면 2년이면 72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2년에 더블씩 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10% 할 때 7년이라는 거는 10으로 나누면 한 7.2가 걸리니까 7.2년, 10%씩 하면 7년에 2배씩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로 그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저도 투자를 해보면서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뻔히 보이잖아요. 미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미래에 어떻게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게 감이 잡히시는 게 뭐냐면 이런 내가 이제 이렇게 해왔으니 복리로 이렇게 됐고 앞으로도 복리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을 믿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지 않으면 주식시장을 사랑하고 믿지를 않으면 네. 거기서 주식시장이 마치 저는 어떨 때 신이라는 생각도 가끔 드는데 너 나를 싫어해? 그렇게 믿지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조바심 낸다는 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당신이 알아서 해주셔. 네. 그러면 보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걸 뒤집어서 저 표현으로는 자본주의가 성장한다. 네네, 그렇죠. 자본주의는 성장의 본능을 갖고 있다. 그렇죠. 예, 그걸 믿는 거다. 예, 그걸 믿는 거죠. 사실 네.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는 무조건 드러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이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라면 값이 뭐 옛날 100원 하던 게 1,000원하고 10,000원 이걸 누가 생산하냐 이거죠. 네.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기업 가치가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나를 띄워줘요. 네. 근데 나는 거기서 좋은 배만 내가 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좋은 배만. 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막, 그래, 어떻게,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생각을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바로 이 좋은 배. 네. 어떻게 좋은 배를 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쉽고, 네.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장기적인 시각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장기적 시각으로 보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단기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예, 왜냐면 소음이 너무 많거든요. 소음이 너무 단기적으로 뭐 네. 엄청난 소음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내가 그 소리만 듣기가 어렵거든요. 예. 근데 장기로 보면 이 소음이 좀 걸러져요. 장기로 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장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대충 맞출 수가 있지만 일주일의 날씨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쉽다는 거죠. 장기가 미래 일이니까 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오히려 소음이 걸러지고 펀더멘탈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렌드라고 해요. 아주 구조적인 트렌드 같은 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보이면 그 트렌드에 이제 종목을 좀 찾아서 전개표 좀 보고 네.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 좀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워런 버핏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가 얼마나 튼튼한가 예. 이걸 이제 판단해보고 예. 그게 딱 맞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